자, 안녕하세요. 이제 9시 됐으니까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강의 한 40분 정도로 뭐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수업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자, 그럼 바로 그냥 시작할게요.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죠.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노미 시스템 1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7번째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IIR 필터에 대해서 계속 다룰 예정이고요. 지난 강의 생각을 해보면 IIR 필터에서 G 트랜스폼하고 이에 대해서 G 트랜스폼에 대해서 일부 좀 다뤄봤었잖아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G 트랜스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frequency response까지도 같이 다룰 예정이에요.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FIR 필터 다룰 때 우리가 G 트랜스폼과 frequency response 간의 관계 배웠었잖아요. C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햇 넣으면 우리가 frequency response 얻을 수 있었던 거. 그것이 이 IIR 필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요. 즉 새로운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난 FIR 필터 다뤘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수업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챕터 8이고요. 지난번 내용과 마찬가지로 챕터 8의 섹션 8-4, 8-5, 8-6에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 텍스트북을 읽어보시면 수업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간략히 그렸듯이 그 시스템 펑션 h of c에다가 c 대신에 여기 아래 있네. c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넣어주면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얻을 수가 있어요. FIR 필터에서는 아무런 고려 없이 c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넣었으면 이와 같이 frequency response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뭐 IIR 필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시스템이 안정해야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안정해야 Z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를 대입해서 frequency response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stability. 시스템이 안정하다. 스테이블하다. 안정도를 stability라 하는데 이 stability는 피드백 시스템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IIR 필터의 특징이 FIR 필터와의 비교했을 때 피드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출력의 과거값이 출력의 현재값을 결정한다. 피드백이란 말이에요. 이 피드백으로 인해서 스테빌리티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즉 이 스테빌리티에 의해 즉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해야 C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넣어서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IIR 필터에서 추가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는 이 스테빌리티는 극점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따라서 이 IIR 필터에서는 폴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FIR 필터에서는 폴은 무조건 원점이었어요. IIR 필터에서는 폴이 무조건 원점에 있지 않고 어떤 위치에 있을 건데 이 폴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내용이 있는 거고, 이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이번 강의 내용의 주된 목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FIR 필터와 IIR 필터 모두 타임 도메인,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Z 도메인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관계예요. 물론 이제 출력의 과거가 현재에 반영되는 recursive한 시스템이죠. IIR 필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스템 펑션 h of z 그리고 만약에 스테이블하다고 하면 z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넣었을 때 또 타이프인데요. 얻을 수 있는 frequency response의 특성이 frequency response의 모양이 FIR 필터와 조금 다르기는 하나 FIR이나 IIR이나 C 도메인, frequency 도메인, time 도메인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봤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내용적인 게 아니라 이번 강의 자료에서 타이프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오메가 햇이 오메가
물음표로 나와 있는 케이스가 꽤 많으니까 여러분들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타이포구나, 오메가 햇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리뷰하는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First Order IIR 필터를 다뤘었죠. 자,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 H of n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었어요. n이 0보다 작을 때는 안 나오고 n이 0보다 클 때는 쭉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Initial Rest Condition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닛 스텝 펑션을 곱해서 우리가 이를 표현을 해줬었고요. 자, 이 H of n을 우리가 G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G 도메인으로 변환을 해줬었죠. 이러한 형태의 그 IIR 필터의 G 도메인의 그 H of Z는 이와 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형태 정도는 눈에 익혀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앞으로의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은 붙어야 돼요. 언제냐? 저 A1의 절대값이 Z의 절대값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급수를 정리를 할 수 있었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앞장에 정리되어 있는 impulse response 이와 같은 형태였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A1이 0.8이라고 하고 B0가 0.3이라고 3이라고 해볼게요. 사실 이거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봤던 이그젠플 내용이에요.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될 거고 얘를 타임에 대해서 플롯을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A1의 절대값이 지금 뭐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이든 절대값을 씌우지 않든 동일한데 A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요. 0.8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DK가 돼가지고 결국 없어질 거예요. 0과 가까워질 거예요. 없어진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0과 무한히 반복되면 0과 가까워질 거예요.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발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라 그러면 계속 증가해서 어떤 값수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나는 값을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A1이 여기서 뭐 좀 더 제너럴하게 얘기해보면 A1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디케이에 대해서 결국 0과 가까워지고 다른 말로 하면 발산하지 않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스테이블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A1의 크기가 1보다 작아야지 스테이블하다. 스테이블하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물론 이제 뒤에서 볼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A1은 이제 폴을 결정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 시스템 펑션에서 A1이 의미하는 거는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폴이 그 G 플레인 상에 유니서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면 뭐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여러분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게 리얼 파트고 이미지너리 파트예요. 유니서클이라 그러면은 크기가 1인 요 단위 원이에요. A가 1보다 작다. 크기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안에 있으면 스테이블 하고요. 이 부분 밖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으면 언스테이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A1이 즉 폴이 G플레인 상의 유니서클 안에 있어야 스테이블 하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다뤘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미루어서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 다시 다루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만약에 First Order IIR 필터에서 Impulse Response가 이와 같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얘를 G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얻었었냐? 어떻게 얻었었냐면은 이와 같은 아래의 관계식으로부터 얻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n이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0부터냐? 지금 impulse response에 유닛 스텝이 있어요. 유닛 스텝 얘는 n이 0보다 작을 때는 이 유닛 스텝은 이 유닛 스텝 n은 0이고요.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유닛 스텝 펑션이 1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n이 0보다 작은 그 값들은 우리가 고려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시그마 n은 0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h of z를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고, 사실 앞에서도 다시 얘기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슬라이드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딜레이는 Z 도메인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거 우리 FIR 필터 다룰 때 이미 했던 거예요. 원래 X of N이 있을 때 얘를 Z 변환하면 X of Z가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에 N-1을 Z 변환하면 X of Z 곱하기 Z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변환 과정이에요. 변환 과정 증명. 자, 보면 여기서는 좀 더 제너럴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로 이렇게 시그마를 사용을 해줘요.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장에서와 다르게 유닛 스텝, 요 UN, 요게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에서는 n부터 무한대였다면 여기서는 유닛 스텝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하나 줘볼게요. n-1을 l이라고 우리가 해보면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자,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면 마찬가지로 l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예요. 1을 뺀 건, 무한대에서 1 빼는 건 무한대잖아요. 따라서 l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n-1이었는데 l로 쓴 거고, 그 다음에 c의 마이너스 n승이었는데 c의 마이너스 l 플러스 1승이 되는 거죠. 요거 다시 써보면 이렇게 정리돼요. 요걸 두 개로 쪼개보면 c의 마이너스 1승이 앞에 붙고 뒤에 이렇게 정리되고, 요건 정의에 따라서 x of z가 되기 때문에, 즉 결과를 살펴보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타임 딜레이는 결국 x of z 곱하기 z의 마이너스 몇 승이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z 도메인에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IIR 필터를 볼 거예요. 얘는 first order IIR 필터고요. 왜 first order냐? 한 번 딜레이한 과거의 출력 값이 현재 출력을 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first order고, 그리고 입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의 입력값과 그리고 한 번 딜레이한 과거의 입력값이 현재 출력을 정하는 그러한 IIR 필터예요. 자, 그러면 얘를 G 트랜스폼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물론 이제 정의에 따라서 다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앞장에서 어떤 거 봤죠? 딜레이에 대해서 봤어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딜레이는 G 트랜스폼을 해서 G 도메인에서 봐보면 그 딜레이된 만큼 G의 마이너스 어떤 승을 해주고 곱하기 X of Z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보면 이 부분은 한 번 딜레이 됐으니까 A1 곱하기 YZ 곱하기 Z의 마이너스 1승. 여기 보면 딜레이 된 텀이 없으니까 그냥 B0 곱하기 X of Z. 마지막 텀을 보면은 B0 그대로 내려오고, N이 한 번 딜레이 됐으니까 Z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X of Z.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IIR 필터, 이 First Order IIR 필터의 G 도메인에서의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딜레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간단히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장에서 다루었던 그 First Order IIR 필터의 시스템 펑션 혹은 트랜스퍼 펑션 H of C를 구할 건데요. 걔를 구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보았던 그 Z 도메인에서의 익스프레션, 그 다항식의 익스프레션을 이와 같이 바꿨어요. 원래는 이 부분이 우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좌변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옮긴 이유는 뭐냐면 y of z를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좌변은 y of z에 대해서 묶이고 우변은 x of z에 대해서 묶이겠죠. 자, 그러면 트랜스퍼 펑션, 시스템 펑션의 정의는 뭐냐면 입력과 출력의 비율이죠. 자,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y of z는 h of z 곱하기 x of z잖아요. x of z죠. 따라서
h of c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x of c를 분해 y of z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알면 우리가 시스템 펑션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요 두 번째 수식으로부터 이와 같이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그 필터의 시스템 펑션 혹은 트랜스퍼 펑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FIR 필터 다룰 때도 H of C, 시스템 펑션을 구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FIR 필터의 시스템 펑션과 지금 보고 있는 IIR 필터의 시스템 펑션의 차이점을 한 가지 알 수가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몇 번 드리기는 했어요. 흘러가는 말로. 차이는 뭐냐면 FIR 필터의 폴은 원점에 있어요. 오리진에 있어요. 그런데 이 IIR 필터의 폴은 A1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폴의 위치가 IIR 필터에서의 경우에는 원점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IIR 필터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봤던 그 first order 1차 IIR 필터에 코에피션트의 이와 같은 값을 넣고 우리가 저 시스템 펑션을 구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앞장에서 봤던 결과에다가 그걸 바로 대입해도 되고 우리가 한번 굳이 얘를 변환을 해보자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Z 도메인으로 가보면요. 좌변에 Y of Z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8 Z의 마이너스 1승의 YG 자 마이너스 1승은 왜 나왔냐 여기 딜레이가 한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Z의 마이너스 1승이 Y of Z 앞에 붙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3 곱하기 X of Z가 될 거예요. 얘는 딜레이가 안 됐기 때문에 3 그대로 오고 x에는 yz로 변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z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x of z 상수 이렇게 오고요. 딜레이 한 번 됐으니까 이렇게 오고 x가 이렇게 x of z로 변환이 될 거예요. 얘를 y에 대해서 묶고 x에 대해서 묶은 다음에 정리를 하면 우리가 h of z를 얻을 수가 있는데 h of z는 어떤 거냐면 요 값이 될 거예요. 요거는 뭐 그냥 산수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그 시스템 펑션 혹은 트랜스퍼 펑션으로부터 폴 제로를 구해 볼 거예요. 자, 폴 제로라고 함은 자, 일단 폴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 펑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다시 말하면 시스템 펑션을 무한대로 만드는 값이 되는 거고요. 제로라고 하면 이 시스템 펑션의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죠. 즉 시스템 펑션 자체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예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그 G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G의 마이너스 1승에 대한 다항식이기는 하나 자, 폴과 제로 자체는 G 값이잖아요. G는 얼마? 얘가 폴 혹은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수식을 G에 대한 수식으로 바꿔주는 게 편해요. G에 대한 수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C를 곱해줘요. 이렇게 곱해주면 오른쪽과 같이 변하겠죠. 이 상태로부터 우리가 폴 제로를 찾는 것이 수월해요. 자, 제로는 뭐였냐? 제로는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였어요. 얘가 0이 되는 Z가 제로.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Z가 제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폴은 뭐냐? 분모.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Z가 폴이에요. 그러면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C가 폴일 거예요. 그래서 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시스템 펑션을 갖는 First Order IIR 필터에서 폴 제로를 찾아볼 건데요. 사실 앞에서 설명하기론 G 도메인에서 우리가 G 트랜스폼으로 도메인을 변경을 하면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승에 대한 다항식으로서 나온다고 했고 사실 그렇지만 폴과 제로는 G 값이기 때문에 얘를 G에 대한 다항식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편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거냐면 2 곱하기 C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분자고 분모는 C 마이너스 0.8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는 뭐냐면 분자가 아니라 제로는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애죠.
분자를 0으로 만드는 C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얘는 결국 0이 나올 거예요. 분모는 지금 마이너스 1.8이 나오겠지만 분자가 0이잖아요. 그래서 제로를 넣게 되면 h of c는 0이 된다. 이번에는 폴을 찾아볼게요. 폴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라고 했으니 c가 0.8일 때 분모는 0이 될 거예요. 여기 대입해보고 여기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0, 분자는 2분의 9가 될 거예요. 얘 뭐죠? 무한대예요. 따라서 폴에서는 h of c가 무한대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뭐 당연한 내용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본 시스템 펑션이에요. 제로는 c는 마이너스 1에 있었고 폴은 c는 0.8에 있었어요. 아까 간략히 말씀드린 거긴 한데요. 폴이 유니서클 안에 있으면 시스템이 스테이블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지금 폴 보면 유니서클 이렇게 점으로 표현된 원 안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테이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플러스로 봐보면 어떻게 되냐?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이 이렇게 데케이 되면서 결국 값이 수렴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만약에 폴이 1 밖에 있으면, 유니서클 밖에 있으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임펄스들을 갖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값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하다. 우리가 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폴이 유니서클 안에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제로와는 관계가 그다지 없습니다. 자, IIR 필터에서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면 C 대신에요.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대입해서 frequency response를 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건 FIR 필터 다룰 때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이 IIR 필터에서는 한 가지 조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면 C에서 G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넣음으로써 frequency response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오메가 햇이에요. 자, 다 물음표로 나왔는데 오메가 햇으로 생각해주면은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별반 다를 거 없는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A에 지금 이와 같은 시스템 펑션이 있는데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혹은 폴이 유니서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C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대입함으로써 이 아래와 같이 이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를 얻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아주 동일하죠. 쉬워요. 간단해요. 자, 이러한 예제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자, 이러한 예제의 frequency response를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frequency response의 크기를 찾는 것이 목적인데요. 일단 frequency response를 구해 봅시다. 단순히 C equal E exponential j 오메가 햇. 요 관계를 이용하면 안 되고요. 일단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 생각해 봐야겠죠. 시스템이 스테이블 하려면 폴이 유니서클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폴은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니까 C equal 0.8 얘가 폴이죠. 얘 1보다 작죠. 다른 말로 하면 유니서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스테이블하고 이에 따라서 C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이 frequency response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frequency response는 지금 복소수예요. 지금 우리 얘 크기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크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게 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야지 크기를 얻는 게 맞는데 이 슬라이드 그리고 텍스트북에서는 그냥 크기를 제곱으로서 표현을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크기는 제곱이 아닌데 제곱을 함으로써도 그냥 크기의 정보는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니 그냥 제곱으로 보자라는 의미일 뿐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기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선 이렇게 제곱한 거에 루트를 씌워줘야지 얘가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크기 정보만 보기 위해서 제곱한 걸 그 자체로 이용한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봐보면
h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제곱한 애가 frequency response의 크기 정보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곱은 어떻게 표현하냐? 얘 복소수잖아요. 크기란 말이에요. 크기. 복소수면 컨주게이트 값을 곱해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복소수니까 이와 같이 표현 가능하겠죠. 리얼 파트는 A 값이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B 값이에요. 얘의 컨주게이트 값은 A-JB가 돼요. 요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크기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H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의 제곱은 H exponential J 오메가 곱하기 얘의 컨주게이트 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보면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컨주게이트 값 이거. 요 오메가 햇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햇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게 결국 크기다. 이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는 크기의 제곱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거 인버스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을 하면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얻은 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와 같은 트랜스퍼 펑션을 얻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에 오메가 햇이 0인 시그널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크기는 어떻게 변하나? 크기는 자, 여기에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될 거고 여기에 루트 씌운 게 크기잖아요. 그래서 20만큼 변하게 될 거예요. 앰플리튜드는. 그럼 이번에는 오메가 햇을 파이로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나? 오메가 햇 파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햇이 파이면 이 부분 뭐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8 더하기 마이너스 8 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저 frequency response의 크기는 이렇게 써보면 얘는 0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다뤘던 example의 frequency 트랜스퍼 펑션으로부터 frequency response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얘를 플러스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장에서 봐볼게요. 자, 이거 그린 건데요. 그림이 반복되는 것 같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복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반복이 되는 거고 이게 왜 반복이 되냐? frequency response는 C 도메인 상에서 유니서클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린 거라 그랬어요. 요 사이가 오메가 햇이 되겠죠. 그러니까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2파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반복되는 형태로 frequency response 플러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오메가 햇이 0일 때 가장 높게 나올까요? 오메가 햇이 0일 때 저 frequency response의 크기가 가장 크게 되는 이유. 이거 사실 뒤에서 살펴보긴 할 건데요. 이때가 폴과 제일 가까워요. 자, 요거 그림을 살펴보면 오메가 햇이 0일 때는 요 지점에 있을 때예요. 요 지점에 있을 때 폴과 제일 가까워요. 폴은 여기 0.8에 있잖아요. 근데 폴은 뭐냐면은요. h of g를 즉 h of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무한대로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0.8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h가 크게 얻어지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오메가 햇이 0일 때 frequency response가 가장 큰 값을 갖고 그로부터 가장 멀 때, 이 지점일 때 가장 낮은 frequency response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다뤄보고자 해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타이포죠. 오메가 햇이에요, 전부 다. 오메가 햇이고 이 슬라이드 내용은 뭐냐면 G플레인 상에서 G값과 유니서클 상의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유니서클 위에 있는 값과 얘를 G값과 유니서클 위에 있는 값을 G값과 비교를 하는 건데 자, 여기 뭐죠? 여기 G 이꼴 0이에요. G 이꼴 0이 아니라 G 이꼴 1이에요. 1이잖아요. 자, 얘는
오메가를 따지면 오메가 제로는 이때는 0이죠. 요 각도가 오메가 제로인데 없어요. 자, 이번에는 z 이퀄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요. 여기가 z 이퀄 마이너스 1. 이때는 요렇게가 오메가 햇인데 오메가에서는 얼마냐면 이때는 파이죠. 자, 이번에는 이 경우를 살펴볼게요. 지우고 이거 뭐죠? 얘는 j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으로써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j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시스템 펑션, 이와 같은 트랜스퍼 펑션을 갖는 first order IIR 필터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G플레인 상에서 3차원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지금 격자 패턴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기 보면 G가 0.8일 때 뭐냐면 폴이에요. 0.8일 때 폴. 그 말은 분모가 0이 된다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이 H of C가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무한을 표현은 못했지만 굉장히 높아지는 거, 이렇게까지 쭉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의 Z 값은 0.8이에요. 얘가 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requency response는 Z 플레인 상에 유니서클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분석하는 것이 frequency response예요. 지금 이런 선으로 그려진 거 있죠? 이렇게 선으로 그려진 애가 있어요.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잘 보이는 색, 이 색이 잘 보이려나?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그린 게 frequency response라는 거예요.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자, 폴과 제일 가까운 지점이 어디죠? 이거 안 보이네. 색깔 다시 바꿔서. 오메가 햇이 0일 때, 요 지점일 때, 폴과 제일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햇일 때, 즉, C 꼴 1일 때, 요 frequency response, 요렇게 유니서클 따라가면서 그린 애가 exponential, h,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인데, 이때 가장 큰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졌었잖아요. 뭐 비슷한 형태인 거예요. 여기가 오메가 햇이 0일 때 이런 게 그려졌는데 이 example에서도 마찬가지로 폴이 0.8에 있고요. z 이퀄 0.8에 있고 z 이퀄 0.8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유니서클 상에 가장 가까운 점이 z 이퀄 1이 될 때, 즉 오메가 햇이 0이 될 때이니까요. 오메가 햇이 0일 때, 이 0, 프리퀀시가 0일 때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그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건 예시 그림인데요. 우리가 직접 그 시스템 펑션을 구해서 그리지는 않을 거고 이와 같은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두 개의 뿔 모양을 갖는 H of C가 있다라고 하고요. 얘가 그 두 개의 폴을 갖는다라는 건데 폴이 유니서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요. frequency response는 G 플레인 상의 유니서클을 따라가면서 G 플레인을 그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얻을 수가 있고 얘를 쭉 풀러보면 오메가 햇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지점이 두 개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냐면 IIR 필터에서도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면 우리가 H of 0부터 frequency response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 이러한 시스템에 사이너소이드 입력 시그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출력 시그널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이너소이드 입력 시그널 곱하기 frequency response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사이너소이드 입력 시그널이 뭐 정확히 말하면 얘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인데 요거 사이너소이드 입력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애가 들어왔으면 얘 출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frequency response 곱하기 얘 x of n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이 frequent response 어떻게 구했냐? C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s를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그젬플을 통해서 사이너소이덜 시그널이 들어갈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시스템 펑션은 이와 같이 생겨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j 오메가 햇을 넣어서 frequency response를 얻은 다음, 그리고 x of n을 곱해서 출력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그냥 한번 참고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시스템 펑션의 시스템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는 약간 별개지만 우리가 지변환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겨있는 시스템 익스프레션이냐면 y of n은 0.8 곱하기 y of n-1 플러스 2x의 n 플러스 2x의 n-1로 나올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얘로부터 impulse response까지만 한번 일단 구해볼게요. impulse response는 h of n인데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0.8 n승 그리고 유닛 스텝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딜레이 된 텀도 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0.8에 n-1승 그리고 유닛 스텝 다시 곱해주고 자, 요렇게 생긴 시스템이에요. 다 같은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연습삼아 해본 거고 이러한 시스템 펑션이 있을 때 여기에 이러한 입력 시그널이 들어가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지금 이그젬플의 내용이죠. 자, 지금 오메가 햇은 얼마냐? 얘가 입력 시그널이니까 얘의 오메가 햇이 이 시스템에 우리가 인가해야 될 오메가 햇이 되는 거죠. 요거 보면 오메가 햇은 4분의 파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exponential j 4분의 파이를 여기 z 대신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h of exponential 오메가 햇을 쭉 구할 수 있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결국 yn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를 뭐 이건 사실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요. 요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z 대신에 exponential j 4분의 파이 혹은 0.25 파이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얘를 인버스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바뀌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z에다가 exponential j 0.25 파이를 넣으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단순히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 사실 이제 y of n은 이거 곱하기 x of n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앰플리튜드가 변해요. x of n에서. 그리고 이만큼 페이즈가 변해요. x of n에서. 그래서 걔를 표현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FIR 필터 할 때 많이 했던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내용도 IIR 필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강의에서 다뤘고 이 슬라이드에서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 세컨 오더 IIR 필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자, 뭐 강의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좀 안 힘들지 않았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 영상들도. 그래서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